2020년 8월 30일 이제 일요일 자정입니다. 그러니까 12시 한 반쯤 됐네요. 한 30분 전만 하더라도 8월 29일이었는데 이제 8월 30일 자정을 조금 지났습니다. 오늘도 한번 영상 일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. 오늘 낮에 사람은 밥은 먹어야 사니까 그렇잖아요. 오늘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는데 뭐 하루에 3끼는 제가 먹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. 1년에 하루에 3끼 먹는 거는 1년에 한 번, 5번도 안 돼요. 거의 뭐 하루에 2끼가 정상이고 어쩌다 보면 하루에 한 끼도 먹어요. 오늘 하루에 한 끼를 먹은 것 같은데 어제죠. 어제 하루에 한 끼를 먹은 것 같은데 어제는 진짜 뭐 먹을 때가 좀 마땅 참고 이래가지고 대신동에서 말이요. 가만 보니까 부산역 앞에 보면은 부산역 바로 앞에 보면은 부산역 바로 앞에 텍사스 골목 아닙니까? 텍사스 골목 옆에 보면은 이제 중국 거리가 있고 텍사스 골목 끝나는 지점에 딱 보면은 밀면집이 있어요. 커요. 큰데 지난주에 가니까 막 줄을 쫙 서가 있더라고. 줄을 나도 한 30분 기다려가지고 먹은 적이 있고, 지난주인가? 한 열흘 전인가 그래요. 그렇고, 그 집은 내가 원래 서구 동구 지역에 내 국회의원 국가혁명당으로 후보로 이제 출마했기 때문에 그 동구 지역에 가면서 그 식당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가고 하는 집인데, 밀면인데 맛이 있어요. 그 밀면 육수가 맛있어요. 밀면을 뭐 여러 군데서 먹어봤죠. 안 그래요? 부산에 뭐 밀면집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. 내가 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내가 마시본 육수 중에서는 제일 맛있더라고. 그래 보면서도 가격이 싸요. 보통 밀면 뭐 하면은 조금 비싼 데는 6,000원 뭐 이라고, 꽃배기는 7,000원 하고 뭐 그래요. 근데 거기는 꽃배기가 4,000원이라 되게 싸죠. 되게 싸고 그 대신에 이제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그렇게 해요. 근데 밀면이 상당히 맛있고 가격이 굉장히 싸니까 가는데, 오늘은 거기 한번 가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대신동에서, 부산 지리 아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. 부산 동대신동에서 부산역까지 자전거 타고 가면 한참 가야 됩니다. 보통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수동을 지나가지고 대청동으로 지나서 중앙동으로 거쳐서 이제 부산역 앞에까지 가야 되니까 상당히 긴 거리죠.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영주 터널이 있다고, 영주 터널 바로 지나면 영주동이고 영주동 바로 옆이 부산역이니까 그래 한번 걸로 가보자 싶어서. 그 내가 참 우리 어릴 때는 말이에요, 영주 터널을 걸어서 많이 다녔어요. 영주동에서 이 동대신동까지 그 당시는 뭐 버스 타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걸어서 많이 다녔어요. 초등학교 요즘 말로 하면 국민학교지. 국민학교 다닐 때 많이 걸어 다녔어요. 그런데 오늘은 이제 걷지는 안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갔어요. 아마 자전거 타고 아마 그 사람이 이제 차 안 타고 가기는 한 50년 만에, 중학교 가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50년 만에 그거를 가고 자전거 타고 가기는 처음으로 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참 영유 텐데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서 이제 부산역 앞에 가서 밀면을 먹었어요. 먹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가니까 식당 앞에 딱 보니까 마스크 끼지 않은 사람은 출입 금지야. 그러니까 마스크를 꼈어요. 그거는 마스크를 끼고 이제 안 끼면은 출입을 금지시키니까 마스크를 끼고 딱 들어가니까 식당 안에 발열 체크를 하더라고.
발열 체크하는 것은 금년 4월달에 MBC에 가가지고 녹화할 때 후보자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로서 부산 서구 동구 후보로서 이제 촬영할 때 MBC에서는 아주 강하게 하대요. 발열 체크를 2번, 3번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런 걸 느낀 적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어디고 하늘군 갈 때, 하늘군 가면은 앞에 이제 발열 체크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. 하고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 가면은 그때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 나갈 때에 동사무소에 여러 번 갔거든요. 갈 때마다 발열 체크 하더라고. 동사무소에서 내가 그때 업무 때문에 여러 번 갔어요. 갈 때마다 그렇게 발열 체크를 하던데,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발열 체크를 하더라고. 그래, 떡 보고 합격, 이제 쉽게 말해서 정상이 없다. 그래야 이제 통과가 되더라고. 참네.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게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야. 그 다음에 뭐냐니까 방명록에다가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를 적어야 된다, 기야. 참네. 방명록 적는 것은 현 충원이라든지 말이야. 근데 이런 데 보면은,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가면은 앞에 방명록에다 적잖아요. 미국 대통령,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한미국 대통령으로 적었다 하고 하던데, 그 당시에 2017년도인가 그때 그렇듯이 그래가지고 문재인,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적었다던데, 하여튼간에 방명록 적는 걸 내가 처음 내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적었어요. 밥 먹는데, 밥 먹기 아니라 밀면 먹는데,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가격도 사고 이러니까 그까지 가가지고 또 도로 놓기도 그렇고 그러니까, 그래가지고 이름 적고 휴대폰 번호 적고 주소는 적으라는 말이 없더라고. 그래가지고 왔는데 또 안전거리 확보가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식당 테이블이 한 20개 정도 되면은 10개 정도만 쓰고 10개는 아예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. 나는 이제 항상 집에 테레비가 없기 때문에 식당 가면 테레비로서 이제 뉴스를 잘 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테레비가 제일 뉴스 잘 나오는 앞에 주로 잘 앉아서 먹는데, 딱 앉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는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, 그러니까 여기는 못 앉는다 이거지. 안전거리 확보로 해가지고 앉을 수가 없다 이거라. 그래가지고 좀 떨어지게 앉았어요. 와, 내가 오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밀면은 먹고 나왔는데, 나와서 이제 바로 텍사스 거리거든. 텍사스 딱 보니까, 텍사스는 전부 다 이게 뭡니까? 이게 전부 다 바잖아. 술 한잔 먹고 춤추고 하는데 그런 데인데, 딱 보니까 바가 쫙 이래 있는데, 딱 보니까 큼직하게 벽보 비슷한 걸 하나 붙여놨더라고. 내가 자세히 봤지. 보니까 뭐고 뭐라더라, 집합 금지 명령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. 크게 적어놨어요. 포스터만한 크기인데,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다 이거지.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야. 그런데 영업을 이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안내서지. 그게 내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바가 영업을 안 해요. 물론 낮에 가서 그렇지만은 밤에도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.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부산역에서 올 때는 이제 영주 터널 안 오고 삥 둘러서 중앙동으로 해가지고 광복동으로 해서 이래가지고 부평동으로 해서 이제 보수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신동으로 왔는데, 광복동에 딱 가서 보니까 내가 이제 광복동에도 노래방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자세히 봤어요. 글자를 읽어보니까 8월 21일부터 8월 31일 내일까지
영업을 이제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붙여놨더라고. 만약에 그때 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는 뭐 그게 이제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런 걸 봤습니다. 오늘 사회 하나의 현상이고 그런 걸 봤어요. 보고 뭐 중앙동 하면은 오면 항상 중앙동 하면은 내가 옛날 생각이 나죠. 중앙동에는 내가 그 최진청 다니면서 모종의 사건으로서 한 2년간 딴 곳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공무원 생활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사람이 또 이제 뭐 집에 내놓을 수는 없고 그 당시 아직 그 당시 나이가 뭐 30대가 되기 전인데 뭐 30대 되기 전인데 그 뭐 이제 뭐 무슨 일이라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앙동에 내가 모 직장에 이제 다녔는데 그때 그 타워 호텔이 바로 옆에 있어요. 부산 호텔하고 타워 호텔 지금도 있더라고요. 있고 바로 그 거리를 쭉 지나왔는데 그 거리 구석구석에 내가 안 가본 적이 없어요. 전부 다 가고 참 그 뭐 업무상 뭐 술집이란 술집, 당구장 뭐 이런 데는 안 간 데가 없어요. 전부 다 싹 다 갔지. 그리고 다방도 그 당시는 많이 있었고, 근데 지금은 다방은 많이 없어졌고 활기가 떨어지고 그래요.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오피스텔을 하나 지었던데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고 왔는데 한 8평, 실평수가 8평이고 계약 평수는 한 13평 정도 되는데 거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런 거 하나 뭐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. 근데 나는 뭐 대신동에 조만한 그 집이 있으니까 필요성 없죠. 그걸 보고 왔어요. 그걸 보고 오고 이제 오늘 뭐 총재님 그 강의도 이제 하늘군 강의를 들었죠. 듣고 그 하늘군 강의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피카데리 그 건물 종로 상가에 있는 피카데리 건물 그거를 무료 급식소로 해가지고 한 끼만 하는 게 아니고 세 끼를 이제 아침 6시부터 뭐 저녁 몇 시까지 계속 언제든지 오는 사람한테 다 이제 제공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총재님이 뜻이니까 그래도 서울시장 앞두고 또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 뭐 총재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제 도움을 줄 만한 일이 있으면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. 총재님의 뜻이니까. 그런데 뜻을 이제 우리가 잘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부산 당사에 이제 그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 그 모임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부산 서구 동구 지역에 이번 4월달에 총선에 출마를 했잖아요. 출마하고 하니까 당협위원장이었고,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할 때, 여기 이제 부산시당의 총위원장님께서 내 명단을 이제 올렸는가 봐요. 그때 도저히 이번에 이제 출마하신 사람 중에서 본인이 이제 그 직을 고사하겠다는 사람은 빼고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이제 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산에 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. 부산에 그 18석 아닙니까? 국회의원. 18개 위원장을 다 이렇게 만들고 이랬는데 굳이 자기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뺐잖아요. 나는 뭐 안 하겠다는 말이 없었잖아. 그러니까 했는데 그 이제 그래가지고 그 한 2달 됐나? 한 달쯤 됐는가? 잘 모르겠는데 한 2달 전에 이제 우리가 하늘군 가가지고 그 이제 총재님으로부터 정식적인 어떤 그 새로 개편된 그 위원장직을 수락을 받고 또 거기서 총재님 말씀도 듣고 올라가기로 다 이제 다 해놨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
내일 올라갈 것 같으면 오늘 저녁 한 6시쯤 돼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. 아, 이번에 뭐 명단에서 좀 삭제가 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. 아, 뭐 그래요. 나 말아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 사유는 알지. 사유는 이제 내 과거에 뭐 그게 있으니까. 근데 뭐 항상 내가 생각하듯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를 내가 밝히려고 하지 마라 그랬거든.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내 뿌리 속에 박혀 있다고. 그래서 뭐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어요. 아이고 그러면은 그 부산 서구 동구 지역의 위원장님을 내 대신 딴 사람을 빨리 선정을 하십시오. 해가지고 각 그 동 단위의 그 위원장을 또 그걸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구청 밑에 동사무소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러듯이 행정조직이 그러니까 그 서구만 하더라도 서구 밑에 뭐 동조직이 어제 한두 개입니까? 서구청 밑에 서구청장 밑에 동대 1동, 동대 2동, 동대 3동, 그 다음에 뭐 서대 1동, 서대 2동, 서대 3동, 서대 4동, 밑에 부용동, 아미동, 초장동, 충무동, 남부면 1, 2, 3동, 안남동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 해도 동구만 해도 또 그렇잖아요. 동구만 해도 초랑 1, 2, 3, 4동, 뭐 범일 1, 2동, 좌천 1, 2, 3, 4동, 뭐 수정동도 1, 2, 3, 4동 뭐 거기 전부 다 그 위원장급은 다 만들어야 되니까 급하잖아요. 당명을 또 따라야 되고 이러니까 속히 이제 딴 사람을 구하세요. 저는 뭐 전역을 뭐 하여튼 그래 하십시오 하고 말아버렸지. 그러고 뭐 쉽게 말해서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뭐 인순인 장군도 마찬가지잖아. 그리고 안종규 그 김해시에도 안종규 위원장님도 아마 무슨 그런 거 있죠. 그래가지고 아마 정식으로 위원장 그거를 받지를 못했죠. 그런데 내하고 안종규 위원장 두 사람이지 뭐 큰 거기. 딴 사람들은 뭐 잔잔한 것들은 뭐 교통 뭐 하다가 음주 하다가 뭐 이래 된 거 뭐 그런 게 많아요. 보면은 그 벌금형에 보면은. 그리고 뭐 사업하시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뭐 좀 그래 된 것도 있고. 그런데 이제 워낙 내가 제일 뭐 보면은 뭐 제명 그거 보면 놀래니까. 근데 뭐 구구절절히 나는 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서 뭐 그렇게 해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이건 내가 이야기를 해봐야 일반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첫째 그래요.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말을 잘 안 해요. 또한 내가 항상 그래 생각하지만은 뭐 이런 말을 해도 뭐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1948년 8월 15일 날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. 초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고. 그 뒤로부터 이때까지 금년 4월 15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뭐 한 5천 명 정도 되는가 봐. 내가 볼 때 한 5천 명 정도 안 되겠어요. 그리고 뭐 그때로부터 뭐 우리나라 전 세계의 한 200여 개국에 뭐 미국도 있을 거고 그 200개 중에 소련 뭐 일본 필리핀 뭐 베트남 프랑스 독일 뭐 남미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그 뭐 국가잖아. 그게 국가 보면은 뭐 국가에는 입법 활동을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. 그 국회의원들이 뭐 그런 사람 다 합치면은 한 몇 사람 될까? 한 100만 명 될지 모르겠어요. 1945년 이후로부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, 입법기관에 종사한 사람들 다 합치면 한 100만 명 되나? 우리나라는 한 5천 명 정도 될 거고. 그런 사람 다 끌을 모아 봐봐야 줄을 세어 보라고. 그 뒤에 말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. 나는 허경영 총재님 만나기 전부터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뭐 일반 국민의 한 사람들 얼핏 알은 것은 이분이 2007년도지. 2007년도 그때 17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는 이제 이명박이가 됐지만은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알았지. 그때는 이제 그때 좀 진짜
결혼하면은 그 당시에도 돈을 많이 준다는 그런 공약이었거든. 이런 사람이 있구나. 뭐 대지는 당선 그 당시는 정동영이 아니면은 이명박이었고, 그런데 정동영이는 워낙 거기 뭐 표차가 많이 났다고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근혜하고 이제 이명박 두 사람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누가 될 것이냐.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선에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. 이제 이게 국민 전체의 여론이었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명박이가 되고, 그때예요. 그때 2007년도 12월 달이죠.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대선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나온 거는 내가 이제 나 투표를 했으니까 알고, 그때 처음 알았지. 처음 알았고, 뭐 그러나 그 당시는 내가 이제 강정산에 매도 몰시나 하고 있었을 때니까 뭐 이런 분도 있구나. 뭐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. 별의별 사람 다 있지. 그러니까 뭐 그런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좀 공약이 너무 좀 황당된 공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아버린 거지. 말아버리고 이제 강정산의 가르침을 내가 뭐 그냥 44살 때부터 한 60살까지 말이야. 그걸 하면서 막판에 가서는 내가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. 뭐 그래가지고 참 진짜 이것이 아니다. 좀 뭔가 새로운 것이 더 없냐.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들었다고. 2015년 때부터 들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. 예수로 인해 가지고 가톨릭도 생기고 뭐 기독교도 생기고 그런 거는 사실이잖아. 예수로 인해 가지고 불교가 생긴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 가지고 뭐 기독교나 교회가 생긴 건 확실한데, 그 기독교나 천주교에 관련된 모든 성직자들이 있다고. 성직자, 목사라는 사람들, 신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또 뭐 추기경, 교황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. 그 밑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 목사, 집사, 뭐 장로, 권사 해가지고 뭐 개신교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, 그런 사람들이 인구를 총 다 합치면 한 얼마 정도 될까? 내가 늘 생각해봐요. 지금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류의 한 80억 중에서 한 20, 30억이 가톨릭 하면은 저 개신교 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, 한 2000년 역사, 기독교가 생긴 지가 한 2000년 정도 되니까 2000년 역사에서 그 계통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? 그 사람들의 전부 다 뭐 영혼의 액기스를 쫙 짜가지고 와봐야 내가 보면 먼지야. 그 내 이야기를 허경영 총재님을 내가 만나기 전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내 혼자 했다고. 내 혼자 하고 내 혼자 씹어리는 거지. 지금처럼 말이야. 지금 혼자 딴 사람 듣는 사람 없잖아. 내 혼자 생각이야. 다 먼지와 같은 거야. 그게 오직 진짜 뜻을 같이 한 사람이 그 프리드리 니체라고,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, 그 사람이 그랬지. 기독교 안에서 참 기독교인은 없단 말이야. 있다면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거든.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. 인간이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거라고. 신은 뭐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신을 만들어냈다 그런 말이 있는데, 자기가 신은 뭐 거룩하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.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낸 신, 그 신 밑에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대가리 숙이고 뭐 이렇게 주위에 쌓고 이러는데, 그 모든 사람들을 나는 먼지로 본다고. 먼지로 봤다고. 지금도 그래요.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고. 그러니까 그 1945년 이후로부터 입법 활동을 종사했던 사람들, 전 세계에 있는 모든
나라에 있는 무슨 국회의원들, 상원의원, 뭐 미국으로 하는 상원의원, 하원의원을 포함해가지고 뭐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. 그러니까 그다음 티끌로 보고 문지로 보는데 그게 뭐 부산 서구 동구 위원장 자리가 이번에서 뭐 과거에 무슨 일로 해가지고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있겠냐고.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. 아무런 영향이 없어. 지금 목이 조금 마른데 물 한 방울 먹는데 해가지고 내한테 무슨 영향이 있느냐고. 아무런 그게 없어요. 또 앞으로도 그래요. 앞으로도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말이에요. 이제 금년 4개월하고 내년 1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2개월하고 1년 6개월 뒤에는 이제 대선이 치러진단 말이에요.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반드시 허경영 총재님이 당선이 되시죠. 되시고, 난 1월부터 이제 사유로 이제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2044년 4월 달까지란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 2022년 같으면은 내년 2년, 그러니까 지금 올 4월 달에 당선된 그 21대 국회의원들이 2년 정도 했었을 때에 이게 이제 4.15 부정선거에 4.15 조작선거라 그러더라고. 부정선거라 말은 좀 약하니까 4.15 조작선거가 실체가 드러나니까 드러나서 또 이제 때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한 정치자 교육대 정신교육대에 한 3,000명 이렇게 옮기고 쉽게 말하면 나는 뭐냐 청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청소의 정의는 그 있어야 할 곳에 위치 이동을 시키는 거 이게 내가 청소라고 내 정리를 해봤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는 거 여기 청소라고. 담배꽁초 같은 게 말이요 호텔 로비에 깨끗한 호텔 들어가는데 담배꽁초가 여러 군데 막 있으면은 그거는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잖아요. 담배꽁초는 담배 재떨이에 넣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통에 넣든지 그래야 되죠.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안 있고 이런 것이 불결하고 제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, 자기 어떤 사물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라고요. 안 그래요?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하고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우잖아. 아까 그 중앙동 그게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가니까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딱 적어놨더라고. 고양이를 키우는 거는 좋은데 개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거는 좋은데 개하고 고양이가 똥을 아무데나 누는다 이야.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앞에도 누는가 봐. 그러니까 냄새가 지독하지. 그러니까 그 이제 치우는 사람들이 그 힘드니까 그 적어놨더라고. 고양이하고 개하고 애완용 개를 키우더라도 용변은 좋은데 누라고 말이야. 그 누울 때 누워야 된다고 적어놨던데. 그러니까 정말 똥이나 오줌을 말이야 아무데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안 되잖아.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똥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지. 그런 거 있으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. 그거는 그 자기가 그 화장실에나 이런데 뉘어야 될 자리를 뉘어야 되는 거지.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내 정치판이 어지럽다는 것은 그 청소를 해야 되거든.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첫째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인격에 완성해 줘야 되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면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이제 이익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말이야. 이런 사람들은 위치를 이동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 한 3,000명 정도 이렇게 뭐 정치인들 또 무전 유죄 해가지고 고액 변호사들 또 기타 뭐 그거는 총재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.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중에는 방송인들도 있어요.
그런 사람들 3,000명을 싹 이렇게 추려내 가지고 어떠한 특수한 곳에다가 딱 갖다 놔버리면은 깨끗해지는 거야. 안 그래요? 거리를 내가 항상 보면 동네가 깨끗합니다 이런다고. 내 이야기는 그건 내가 오랫동안 들었어요. 오랫동안 들어. 내가 그 이야기는 아주 주사 때문에 말이야. 내 보고는 주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, 공무원 생활할 때 김주사라고 많이 불렀으니까. 주사님 때문에 또는 선생님 때문에, 또 어떨 때는 사장님이라 그러기도 하고, 사장님 때문에, 선생님 때문에, 주사님 때문에 동네가 깨끗하네요.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고. 뭐 오늘도 뭐 청소하는데 보통 내 하루에 청소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합니다. 그래, 아저씨 때문에 동네가 깨끗합니다. 깨끗한데 뭐냐 하니까 깨진 병이라든지 깨지지 않는 그 병도 그렇고 일수 그 불법 전단지 카드 같은 거, 담배꽁초,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 이파리,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동네에 깔려 있으면 동네가 추적고 불길해요. 특히 담배꽁초, 먹다 버린 그 우유팩 같은 거,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거, 이런 게 막 흩어져가 있고 이래 있으면은 불길한데, 그것을 싹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딱 정리해버리고 나면은 깨끗해진다고. 그 내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, 그와 같은 담배꽁초 같은 그런 불법 전단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행세했던 사람들은 3,000명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곳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못 두듯이, 그래 적합한 데다가 모르면은 아마 국민들 인기가 올라갈 거야. 엄청난 어떤 그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와 같은 분위기에 사유로, 금년 사유로 조작 선거가 이제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야. 드러나가지고 지금은 뭐 떠들어서도 안 돼요. 지금은 안 되는 것이, 중국이 지금 현재 중국을 정리하기 위해서까지는 지금은 떠들어서기만 하지 밝혀지질 않는다고. 그것 때문에 어떤 역사가 뒤비지고 그러질 않아요. 한 2년 기다려야 돼요. 2년. 그때는 이제 이번 총선 자체가 원천적인 무효니까, 조작 선거로 원천적인 무효니까 재선거를 설치한다 이 말이야. 그래 할 때 이번에 출마했던 사람들 국가혁명대단검당 나가면은 뭐 그 큰 태풍의 바람을 입어서 당선이 되리라 봐요. 근데 그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, 그때 내가 뭐 이번에 나간 사람이니까 당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, 안 나가라 그러면 또 안 나가요. 아무렇지도 않아. 말이야, 내가 뭐 했는데 왜 내를 안 보내주느냐, 이렇게도 안 한다고. 왜냐? 그때 나가 당선되는 300명도 내가 보면 먼지라고 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뭐 실제가 그런 거 어떡해.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. 더 이상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,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해요. 그 사람들은 황제나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. 그러니까 나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. 그 신숙주가 그렇잖아. 이조시대 때 신숙주 보고 말이야,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계속 고위직을 맡겼거든. 근데 자기는 이제 나이가 한 80쯤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내를 제발 내를 좀 편안하게 좀 놔두십시오. 비틀즈 노래로 말하면 레디 비. 내를 좀 그대로 나누세요. 나도 좀 조용하게, 이주임 말대로 조용하게 살고 싶다. 모든 관직에서 벗어나가지고 소탈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. 그런 했는데 국가에서는 그 사람을 필요하니까 자꾸 요직에 쓴 거야. 그렇듯이 나는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 소원이에요. 그러나 이제 또 뭐 어떤 직책에 이제 뭐 간곡히 원하면은 또 나가야 되지. 안 그래? 이제 그 쌍궁 시대가 이제 지나가니까
이제 기존 종교는 없어진다 그러거든. 뭐 이미 없어지고 있지. 기독교, 불교, 뭐 가톨릭, 기타 모든 이슬람 이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된단 말이야 지금. 그러니까 없어지는 시대지. 그런데 아직까지 뭐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광신적이고 열정적인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분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신이 바로 돌아온다고. 그런 때에 내가 또 나설 수가 있고 그래요. 지금 현재는 아직 멀었다고. 때가 아니야.